안녕하십니까. 네, 기출 풀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공정한 행위까지 했죠. 이제 법률행위 해석 남았습니다.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거고요. 그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요건 2개,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유효요건으로 2개가 나옵니다.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총 4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일반적 유효요건이든 특별 유효요건이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민법 총칙입니다. 자, 그 중에서 법률행위 일반적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4가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요건을 가기 전에 법률행위 해석이란 게 하나 나옵니다.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중에서 오표시 무효 원칙,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의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할 것이냐, 표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표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표의자, 의사 표시하는 사람의 의사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그게 자연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 중에 하나가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거 오표시 무해 원칙. 자연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 자연적 해석 방법은 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를 하면 계약서에 표시를 잘못한 경우, 이 표시를 잘못한 경우를 오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이렇게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도 그 표시를 무시한 채 의사가 일치한 대로 법률행위, 즉 계약이 성립하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원칙, 이걸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있죠.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하여 매매할 의사가 일치했어요. 현장까지 답사를 했고, 그런데 이 A 토지가 100번지예요. 그런데 갑과 을은 그 A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100-1번지라고 표시했는데 그 100-1번지는 A 토지가 아니라 B 토지였던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자,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 토지에 대하여 매매 의사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A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A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여전히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그 A 토지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게 착오예요. 의사표시를 모두 고려합니다. 그런데 오표시 무효 원칙은 의사만 고려하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토지는 매매를 한 적이 없죠. 따라서 B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B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자격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B토지는 여전히 갑소유고요. 갑은 을에게 B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을이 B토지를 또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을 등기가, 을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설령 그거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요.
범죄행 해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물론 규범적 해석이 뭔지 자연적 해석이 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간단해요. 그런데 요 사례 형태로 요게 나왔을 때 요거를 좀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은 A 토지에서 요게 성립한다는 거 하고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 갑은 을소의 X 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문.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을과 합의. 갑은 을소의 X 토지를 사기로 을과 합의했죠. 그럼 결국 갑과 을은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죠. 이게 오표시죠. 이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요. 3번 자연적 해석은 차고 취소 못한다 그랬죠. 4번도 마찬가지죠. 4번 아예 다 틀렸죠.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요. 차고 취소는 당연히 못하죠.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차고 취소 못합니다. 5번도 틀렸죠.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오표시 무해 원칙을 전형적으로 물어본 사례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28번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평방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는 평방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이 승낙하였다. 그 X 토지의 시가가 평방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158만 원에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인증을 해줬다. 자, 문제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갑을 간의 계약이 있고 갑병 간의 계약이 있고 이중매매죠. 이중매매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X 토지로 평방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이게 갑의 의사예요. 이게 갑의 의사죠. 평방미터당 98만 원. 그런데 뭐라고 표시한 거예요? 89만 원이라고 표시한 거죠. 의사는 98만 원, 표시는 89만 원. 그런데 을이 어디에 대해 승낙한 거야? 89만 원에 승낙을 한 거죠. 즉 표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약은 89만 원에 성립하겠죠. 을이 갑과 98만 원의 의사가 합치했다라는 말이 없죠. 을은 뭐에 대해 승낙한 거예요? 89만 원에 승낙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일단 갑과 을 사이에는 평방미터당 89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 다음 갑이 병에게 다시 평방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했죠. 이게 이제 제2 매매가 되는 거죠. 일단 갑과 을 사이에는 89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 하나, 그게 제1매매. 갑과 병 사이에는 158만 원의 제2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이고야. 자, 그러면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당연하죠. 갑병 사이의 계약을 을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을이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요. 1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갑병 사이의 계약은 갑과 병이, 갑 또는 병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을이 취소하지 못하죠. 2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89만 원에 성립하였다. 그렇죠?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뤄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이중 매매에서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 만약 갑과 을이 평방미터당 98만 원의 합의.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해죠. 98만 원의 의사가 합치됐다면 계약서에는 설령 89만 원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게 오표시 무해죠? 좀 전에 봤던 거.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만약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갑병 매매가 갑의 배임행위가 있고 병의 적극가담이 있어요. 그럼 갑병 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고요. 따라서 병등기도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 그랬고요. 따라서 병과 거래한 정, 서디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자, 정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건 정은 갑병사의 계약이 유효다. 따라서 나도 유효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됩니다. 5번, 그래서 이중매매와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